제가 강의하는 건 대체로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 듣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런지 정말 깊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시작한 게 맨날 똑같이 가서 똑같은 인트로덕션 하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가서 블록체인이 말입니다. 원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장이 왜 원장이냐 뭐 이거 앞으로 나가야 되나 앞으로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진화가 안 되고 맨날 똑같은 강의만 듣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보면은 뭔지도 모르고 차트에다가 이렇게 긁어놓고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올라간다고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분 거기서 돈 집어넣고 기도하시는 분 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 차트에다 긁어놓는 게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차트 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펀더먼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서 거기다가 차트도 그리고 거기다 돈 넣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기도하는 그 자기가 펀더먼털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나씩 리뷰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수요 공급이 확실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수요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귀로라도 많이 듣는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저는 제가 약간의 저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고 기술 전문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그룹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만들어서 뭐 시작해갖고 강의 몇 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거보다는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토론하고 배워나가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전문 그럼 저 투자 잘 모르거든요. 투자 전문가들 제가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저보다 잘하는 기술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기술도 배우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되고 싶은 거고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 돼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농담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저한테 돈 주실 필요 없고요. 와서 열심히 하시면은 저절로 부자 되겠어요.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농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곡점이 이렇게 있어요. 익스포넨셜 그로스에 들어가는 변곡점이 있어요. 제가 죄송한데 영어 자꾸 섞어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고 건국대 와서도 영어 강의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 보면은 독일에 가서 이거 강의하고 온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 학생들한테도 강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말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익스포넨셜 그로스 이거 분명히 한국말로 들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죠? 아까 지수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그런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확 올라갈 텐데 확 올라가는데 또 지금 보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래갖고 시장이 확 바뀔 거고 경제가 확 바뀔 텐데 그 확 바뀌는 와중에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한 가지 동력원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경제를 확실하게 바꿔놓을 거고 제가 우리 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돈은 어디 가서 벌어야 되냐면요 돈이 흐르는 데 가서 서 있으면
서 있잖아요. 그럼 생전 돈이 안 걸려요. 힘만 무지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돈 있는 데 가서 서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바뀌고 있고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암호화폐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말하기도 싫어. 지난주에 오시겠다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명지대 교수님 한 분 계신데 맨날 나한테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맨날 그러시면서 맨날 들으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모르셔. 오늘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 안 했다. 다음에 명지대 교수님 보시면 절대로 안 했지만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얘기할 때 용어는 알고 우리가 얘기를 서로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몇 번은 우리가 그 용어 설명하는 걸로 하려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2번에 걸쳐서 제가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제대로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 용어라는 게 이런 게 있다고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롱 체인 룰이라는 거예요. 최장 체인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그게 해킹하고 관계 있어요. 틀리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블록체인 많이 털려요. 잘 안 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어제도 웜홀이라는 회사에서, 웜홀이라고 브릿지 서비스 하는 데서 한 방에 털려갖고 뭐 100 밀리언쯤 털렸죠. 100 밀리언쯤 털렸는데 돌려주면은 자기네들이 10 밀리언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100 밀리언보다 더 큰가 보다. 한 400 밀리언쯤 털렸나 봐요. 4억 불쯤 털렸나 봐요. 웜홀이라고 찾아보시면 압니다. 웜홀이라는 회사가 털렸는데, 털리고 나서 웜홀이라는 회사가 훔쳐간 사람한테 그렇게 고지를 했어요. 네가 훔쳐간 거 다시 되돌려만 주면 내가 그 보상으로 1000만 불 줄게. 액수가 얼마나 크면 1000만 불을 되돌려주게, 보상으로 주겠다고 그럽니까? 되돌려만 주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블록체인은 좋은 게,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면은 털면은 한 방에 100 밀리언 이렇게 털 수 있습니다. 몇억 불씩 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은 그 얘기 좀 하려고, 오늘은 어떻게 털리는지, 그냥 프로그램 코드가 잘못돼서 털리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그램 코드 하나도 잘못된 거 없는데 기본적인 그런 그 생태계 메커니즘 때문에 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지 마시라. 이런 지금 비트코인 골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골드 같은 거는 아무거나 그냥 돈 넣지 마시라. 잘 보고 투자해야 돼요. 중소 코인들 돈 집어넣을 때 잘 보고 돈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안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면 안 집어넣을 수가. 비트코인 골드는 51% 어택을 가끔 받아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최장 체인 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에서 51%가 있으면은 무조건 자기가 체인을 오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오운하고 있다고 오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에는 51%인지 아닌지, 서로 내가 100명이 거기에 있는데 너 51명인지 아니니 그러고선 카운트해보는 알고리즘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거 결정하는 룰이 바로 최장 체인 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긴 체인에다가 그 가장 긴 체인을 무조건 51%로 따져주겠다. 체인이 계속 만들어지고, 같은 이제 한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한국에서 블락을 만들었고 이제 퍼즐을 풀어갖고 블럭을 만들었고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퍼즐을 풀었어요. 동시에 풀 수 있잖아요. 동시에 풀었으면은 세 사람이 다 자기가 블락을 생성해서 블록체인에다 올릴 거잖아요. 올릴 때 P2P이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드는 시간이 14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14초 걸리는 동안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중국 가야 되고 중국은 또 인터넷이 열악하니까 버벅버벅 되면서 갔다 올 거 아니잖아요. 그 세 개가 같이 블락이 세 개의 체인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긴 체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제일 긴 체인을 51%로 따져주겠다. 그 블락 뒤에 더 많은 블럭이 붙어 있는 거를 51%로 따져주겠다. 그게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내가 블락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중집으로 하는데 쓰여요. 여러분들 이중집을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자꾸 믿지 마세요. 잘 됩니다. 이중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기한테 네가 다이아몬드 반지 주면은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주면은 내가 이더리움 10개 줄게, 100개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다이아몬드 보내. 그러고서 이더리움 보낸 거 증명을 보내요. 그럼 다이아몬드 보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이더리움 100개 보내고 나서 저희 마합한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100개 보내. 그럼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이쪽 블락하고 저쪽 블락하고 두 개가 따로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빠른 사람이 내가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중지불입니다. 그게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컨디션이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돈 보내면 이게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있던 일인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군가가 애플 아이폰 해킹 코드를 자기가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는데 비트코인을 뭐 10개 주면은 사겠다고 팔겠다고. 그래갖고 10개를 보냈어. 보낸 거 보고 해킹 코드를 보냈어요. 아이폰 해킹 코드를 보냈어. 그런데 보내면서 동시에 자기가 자기한테 보낸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도둑놈들이 서로 딜하는데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해킹 코드 사겠다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해킹 코드 팔겠다는 놈은 또 어떤 놈이겠어요? 제가 도둑놈들끼리 딜을 했는데 저기 잘못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레이싱 컨디션에 들어가가지고 레이싱 컨디션 마지막에 저기를 해가지고 코드는 코드대로 뺏기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2,350개였나 보고 2,350개를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쌀 때니까 2,359개를 팔았거든요. 이거 저기 한 놈 돈 벌었지. 해킹 코드도 받았고 2,350개 자기한테 보내갖고 돈 받았어.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게 블럭이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게 컨디션을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의 경우 우리가 두 개 블락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나는 내가 돈 받은 걸로 생각을 할게. 그럴 수 있고요. C equal to 그러면 제가 이거 이 슬라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죄송하지만 제가 독일 가서 강의할 때 만든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두 개 블락을 내가 처음에 들어간 거에서 두 개 더 보면은 내가 이거 돈 내가 받은 걸로 따져줄게. 그러니까 바로 그 컨펌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후에 받을게 하고선 컨펌하면은 10분, 20분, 30분 걸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10분, 20분 걸리고 지금 20분 후에 내가 너한테 저거 코드 보내줄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 여기 2개밖에 없고 나중에 저기서 한 10개쯤 더 붙어 있어. 그럼 나는 못 받는 거야. 그럼 이거 Z를 몇 개까지 하면 될까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또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놔갖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갖고 6개까지 가면은 제로에 수렴할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블락이 6개까지 기다리면은 제로에 수렴할 거다. 근데 제로가 아니고 제로에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수렴만 하고 있지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10개까지 갔는데도 20개까지 갔는데도 제로에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털 수 있다. 특히 51%를 갖고 이게 뭐냐? 이게 50%를 가진 사람이 이거거든요. 50%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털 수 있다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지불을 그냥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51% 가졌다 그러면 그냥 내가 오운을 할 수 있는 거. 네트워크 자체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생긴 거, 비트코인처럼 생긴 네트워크 그냥 오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이너들을 브라이빙을 하면 돼. 그죠? 야, 내가 1000만 불 줄게. 1000만 불 줄게. 한 10분만, 2시간만. 아니면 5시간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1%만 확보하면 돼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51%가 안 돼도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에 의하면 이흥로 교수 논문인데 이흥로 교수 학생이 프로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브를 해가지고 20% 정도면은 블록체인을 털 수 있다. 그러고선 저기를 했어요. 논문을 썼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위에 51%까지 하지 않고 20% 가지고선 한 번 트라이하고 조금 나가다가 끊고 조금 또 트라이하다가 끊고 또 트라이하다가 끊고 끊는 컷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하고 몇 번씩 커트를 하면은 얘 20%쯤 되면 굉장히 프로피타블을 하다는 걸 증명을 해놨어요. 이용록에서 그 친구, 그 학생이. 되게 재미있는 건요. 자기가 몇 퍼센트를 가지면은 해킹이 가능한지 이거 계산해 놓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마이닝 채굴기를 렌트를 해줘요. 렌트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몇 시간 렌트하면 되는지 내가 해시레이트 마켓캡이 비트코인 798빌리언인데 1시간 어택을 하려고 그러면 140만 불이면 돼. 저희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 1시간 내가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렌트를 하는 거예요. 채굴기 렌트를 하는 거예요. 채굴기 렌트를 하는데 1,500불이면 돼. 그럼 20시간 내가 렌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얼마? 아까 비트코인 골드 털렸을 때 얼마 털렸어요? 1,800만 불. 그죠? 그래서 한 10만 불 드리고 1,800만 불 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50% 할 필요도 없고 20%만 넘어가면은 나는 1,800만 불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이 블록체인 설계할 때는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걱정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지만 요즘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시죠? 많이들. 14,000불이면 23% 내가 1시간 동안 23% 해시 파워를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흥로 교수 논문에 의하면 20%만 넘으면 프라피타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20시간만 내가 렌트를 하잖아요. 곱하기 20 해갖고 20시간만 하면은 확실하게 프라피라블하게. 특히 요즘 비트코인 캐시 비싸잖아. 아시죠? 비트코인 캐시 많이 비싸잖아요. 왕창왕창 쏘는 거지. 우리 포럼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이거 꼭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마이닝 풀 할 때 마이닝 풀 갖고 여러분들 마이닝 해보신 적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이닝 풀 갖고 자기가 자기 풀에다가 그 머신 사서 집어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마이닝 풀 해보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마이닝 풀 내가 30%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30% 갖고 있으면은 내가 마이닝 풀에다가 1%를 더 넣어서 저기 채굴을 더 하는 것보다 상대편 풀에다가 1%를 집어넣고 짱돌 노릇을 하게 해요. 그러면 돈이 벌려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벌려요. 계산을 그걸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계산을 안 해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보고 하는 거는 돈이 너무 많든지, 예? 돈보다 머리가 많든지, 아니 가만히 있어요. 머리보다 돈이 많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도 마이닝 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이닝 풀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마이닝 풀 내가 30% 갖고 있어 그러면 눌러 하고서 1% 더 해가지고 1% 더 하면 30%를 갖고 있는데 1%를 더 하면 101분의 31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버는 돈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0.0069% 더 버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편에다 넣어놓고 상대편이 1%를 더 가져가게 해. 그럼 내가 여기 36.69였다가 지금 줄어들잖아요. 내가 30%였다가 나는 줄어들어. 상대편 거 늘어나고. 대신 내 기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짝돌 노릇을 해. 그쪽에서. 절대로 적절한 저기를 해시 앤서를 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해시 파워는 늘어나는데 상대편은 그만큼 대답을 못해. 그럼 나는 돈을 버는 거야. 돈을 그만큼 더 벌게 돼 있어. 0.0098 취딩을 하면 0.0098을 번다는 거. 훨씬 더 많이 번다. 그런 취딩에 막장이 돼 있습니다. 마이닝도 지난번 셀피시 마이닝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마이닝을 할 때 블럭을 2분 만에 10분 만에 만들어야 되는데 2분 만에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2분 동안 나는 2분 동안 만든 거 그냥 가지고 그 다음 블럭을 채굴하는 거야. 또 채굴하고 또 채굴하고 또 채굴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한 번에 월라 하고 내놓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확실하게 블럭이 많은 만큼 내놓으면 그 블럭은 다 내 거 되는 거야. 그죠? 블럭 하나에 돈이 얼마예요? 지금 6.25개는 곱하기 한 5만 불 하면은 30만 불이잖아요. 30만 불. 블럭을 3개만 가지면 내가 30만 불 곱하기 90만 불 버는 건데, 그죠? 2분 만에 풀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10분 만에 풀어야 돼. 그럼 나머지 뒤에 거는 이미 8분을 내가 벌고 가잖아요. 그럼 18분 동안 난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훨씬 더 빨리 풀어갖고 10분 만에 풀었다고 치면 난 12분 만에 2개 푼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20분이 걸릴 거니까 난 또 한 번 만들 수가 있어. 또 하나 블럭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3번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풀었어. 그럼 블럭을 여기다 저기를 해. 퍼블리시를 해.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럼 난 3개를 퍼블리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 롱기스트 체인 룰 얘기했어요. 최장 체인 룰. 그럼 내가 체인이 그 블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난 자동적으로 3개 먹는 거야. 그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론으로 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요. 이거 뭐야? 비영적 손실 나오다가 딴 거 들어가는 얘기를 막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내가 손님이 와가지고 뭐 하다가 막 많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요번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들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들이 51 중국 사람들이 한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마이닝풀 한 80% 장악하고 있으면은 한 중국 사람들 한 3명만 모이면 이제 5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정직하게 체결되는 것 같죠? 그래요?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체결 안 돼요. 매 10번마다 하나씩 내 거 집어넣는 걸 해요. 그럼 매 10번마다 내 거 집어넣는 거를 친구들하고 친구 3개만 합치면 되니까 그냥 내가 51%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으면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내 블락 집어넣으면 그게 30만 불이에요. 돌아가면서 10분마다가 아니고 10블락마다 하나씩 하면 그게 블락 퍼즐 푸는 게 다트 던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다 다트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트 던지는데 내가 10번을 던졌는데 까만 게 계속 나왔어.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 다트가 있으면 여기 조그만 데 있는데 조그만 게 계속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사기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오늘 재수 드럽게 없네 이럴 거잖아요. 그죠? 블록체인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블록체인은 여러분들한테 돈은 꼭 잃게 돼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블록체인이 80%가 중국 사람에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 정직하리라고 정말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금전적인 이득 앞에서는 절대로 어네스트 할 수 없다. 그래서 블락 생성되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나는 비트코인 믿을 수 없다고 늘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니까 어떡할 거야. 나머지는 또 괜찮으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어느 체인이든지 똑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탈중앙화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뭐 중앙화되어 있는 탈중앙화 된 것처럼 보이는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리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믿기 힘들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봐야 돼요. 잘생겼는지. 그죠? 그리고 착한 사람인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분명히 10번에 한 번씩은 자기 코인을 만들어 봅니다. 그죠? 항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항상 들여다보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하다가 사람이 막 놀러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걸 했는데 요즘은 또 아까는 POW에 대해서 한참 있었는데 이제 POS도 저희가 없냐 하면은 해킹을 안 당하냐 하면 POS도 또 이런저런 해킹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roof of Stake 얘기하는 거예요. Proof of Stake도 저거 그 해킹하는 방법들이 이런저런 저희가 블락 생성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블락 생성해서 올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데이터 막 올려. 올릴 것처럼 없는 데이터 있는 것처럼 해갖고 막 올려. 이거 그러면 밸리디티 체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Proof of 스테이크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블록 생성 시키는데 블록 생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기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비영구적 손실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째 없어지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건 검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블록체인 가고 검열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팅을 해가지고 내가 저기 보니까 김개똥이가 기분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저 김개똥이가 들어간 블락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시를 하겠어. 그러고서 예컨대 블락 생성하는 사람이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계산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좀 들여다보세요. 게리 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나 저 사람 기분 나빠. 그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 다 내가 무시해버릴 테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저기면 더 효과가 크겠죠. 저기들이 블록체인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한테 다 하지 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저기를 빼야 될 거잖아요. 게리 잔슨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트랜잭션 다 빼야 될 거예요. 빼면은 실제로 내가 그건 난 게리 잔슨이 들어간 건 난 그래도 넣을 거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크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블랙리스트를 하면은 블랙리스트 한 사람 누군가가 블랙리스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블랙리스트도 쉽게 됩니다. 쉽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컨대 한 20%만 있으면 계산이 잘 돼 있어요. 계산이 잘 돼 있어갖고 한 20%만 있으면은 저기를 20% 정도 가진 사람이 해시파워 20% 가진 사람이 난 저 사람 싫어 하고 선언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가 없다.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거는 실제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나 김개똥이 정말 싫을 때 트랜잭션 들어가는 거 아예 블락으로 만들지 마. 이러면 그게 완전히 그 센서가 된다는 거예요. 센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아예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코인 거래는 아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기도 이더리움도 지금 POW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저기를 이제 용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용어 설명하다 보면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셀피시 마이닝이 아까 그겁니다. 셀피시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타적으로 마이닝 안 하고 셀피시하게 마이닝한다. 데이터 어너벨러빌리티는 그 데이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고 마이닝 풀 전쟁은 하는 거고 해시파워 렌트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는 거고 51% 어택이고요. 이중 지불 이런 것들이 있고 사이빌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빌 나 이거 이상하게 오늘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저기가 되는데 사이빌 어택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그 어카운트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택하는 방법이 사이빌 어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스 어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디도스 공격 이런 거 있잖아요. 디도스 공격은 디스트리뷰티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고 이거 도스는 그냥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그냥 서비스를 못하게 내가 마합한테 아까 다이아몬드 보내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 거기서 블락이 안 나오고 블럭 생성이 안 되게 하려면 그 블락 생성할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블락 생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운시켜 버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도스 공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블락 생성자한테 만들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블락이 안 생겨지잖아요. 그럼 내가 더블 스pen딩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더블 스pen딩을 할 수 있죠. 아까처럼 해시파워 렌트 안 해도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도스 공격입니다. 사이버 어택 그거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